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돋보기 확인하겠습니다. 자가격리하랬더니 일탈을 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날 자정쯤에 네. 창원의 진해구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2층 술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그 해군 부사관이 동료들하고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역 군인이군요. 현역군입니다. 예. 마시고 있다가 술병을 2층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는지 던졌는지 모르지만 예. 다치진 않았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열을 받으니까 올라왔어요. 네. 시비가 됐어요. 예. 그랬더니 부사관이 이제 일단 도주를 했습니다. 네. 신고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해서 검거를 한 상황인데 네네. 실제적으로 이 해군 부사관은 그 대구 있지 않습니까?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그래서 군에서는 좀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조치를 하거든요. 네. 자가 격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집에 있어야 되는데 네. 아마 집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무료하니까는 예. 살짝 나와서 동료랑 술 마시다 그만 사고를 낸 것이죠. 네. 경찰에서 검거를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처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인이라서 네. 헌병대로 군사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죠. 그렇군요. 현역 하사가 이랬다는 게 참 황당한데 지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군 당국이 비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 사회가 비상이니까 군도 비상인데요. 사실상은 신천지 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6,400명 정도가 대구 청도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중에서 이제 대구 청도에 방문했지만은 대구를 방문한 사람들은 아마 자가격리를 시키고 또 그 대구 청도에 있는 그 군 간부라든지 군무원들은 그 군대 가면은 BOQ라고 있어요. 독진자 숙소. 예, 그렇죠. 그다음 휴양소 이런 데 1인이 들어갈 수 있으냐 격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출퇴근 시킬 때 웬만하면 자가용으로 와라. 예. 버스 동원 안 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숙소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대구 지역 갔다 온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시키는 등 예방적 조치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군인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감염되면 전체가 감염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휘를 기울여서 예방적 조치하는 중에서 아마 이 부사관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군인이 현직 군인이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좀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텐데 자가격리까지 이렇게 뭐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사고를 쳤다면 군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좀 처벌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경찰에서는 이 건보다는 헌병대로 넘기는 군사경찰이 이첩을 합니다. 네네. 군에서는 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군법 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법으로 그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을 봐가지고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네. 엄정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 중에 일탈을 하는 행위가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격리 대상자가 사라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신고한 건데요. 네. 신천지, 과천에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다녀온 60대가 네네. 다녀왔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네. 한 사흘 정도 남았는데 보건소 직원이 물품을 전달을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메시지 같은 걸 통 받질 않아요. 네.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3시간 만에 밤 11시경에 집 주변 식당에 있는 거를 검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데에 인력 개발안에 가자고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 반대한 거예요. 못 가겠다. 예. 집에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집으로 보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자가격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고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 이제 처벌도 강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네. 의료법하고 그다음에 검역법이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네.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네. 뭐냐 하나는 역학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역학조사를 거부나 방해나 회피하거나 그리고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년이나 징역이나 2천만 원이나 벌금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역학조사고 네. 당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들이 당신 입원하시오. 네. 아니면 입원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가격리. 네. 이럴 경우에는 당시에는 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 가능했었는데 예. 거의 바뀌어가지고 1년 이하 징역이나 예.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만 처리할 수 있지만 1년이나 징역을 한다면은 네.
체포영장이라든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교도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의료진에서 격리시키거나 자가격리하게 되면 그걸 지켜야 되지. 네. 그걸 벗어나거나 위반하게 되면 형법상 아니 특별법상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처벌도 강화됐고 무엇보다 이 국민 모두가 모두의 협조가 코로나 종식에 꼭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